자, 9페이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이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배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M, V, P, 충격량은 I는 F, T. 근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공부를 했죠. F, T, 충격량 I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인데 나중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운동량과 충격량 이 관계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나중 속도를 가속도를 언급하지 않고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운동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운동을 설명하는 유용한 어떤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다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질량이 2kg인 물체의 속도가 3m/s의 등속 직선 운동하다가 A 구간을 통과하는 순간 5m/s로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물체의 운동 방향은 일정하고 방향이 안 바뀐다는 얘기죠. 물체는 A 구간에만 힘을 받았다. 자, 속도가 3에서 5로 빨라졌다는 얘기는 이 구간에서 뭐 받았다? 힘 받았다. 속도가 빨라지려면 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처음의 상태를 우리가 본다면 질량 곱하기 속도. 처음에 운동량 6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운동량이 얼마가 됐다란 얘기예요. 10이 됐다란 얘기죠. 거기에 우리가 그렇다면 이만큼의 무슨 값이 증가해서 10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증가량, 운동량의 증가량, 다시 얘기해서 나중값 빼기 처음값에 해당하는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결국 충격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구간에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한 값만큼 이만큼 증가했다. 그러면 4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A 구간의 변한 운동량의 크기는 6에서 10으로 변했으니까 변화량은 4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걸 식으로 다시 정확하게 쓰자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래서 10-6 해서 4. 단위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운동량의 단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쓰면 되겠죠. A 구간에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 구하려면 I는 FT, 근데 힘 얼마 작용하고 몇 초 작용했는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뭘로 구하라 라는 얘기야.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라. 변화량을 구하면 충격량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위에 운동량의 변화량 미리 구해놨죠. 그래서 4. 자,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지만 이 단위하고 뉴턴 세크하고 똑같다고 우리가 학습한 바 있죠. 그래서 뉴턴 세크. 그래서 4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자, 정리가 됐나요? 다시 한번 체크하지만 우리는 충격량 구하라고 하면 운동량 변화량을 가지고 구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은 두 번째 문제. 그림은 0.1kg인 장난감 자동차가 속도 4m/s의 등속 직선 운동하다가 벽에 충돌하면서 정지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장난감 자동차가 벽에 닿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 걸린 시간 0.1초이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은 여러분들이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체크하고 가는 게 좋겠죠. 여기에 또 숨은 숫자가 하나 있어요. 정지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이때 속도가 0이다 라는 걸 말하죠.
이 물체가 벽에 꽝 하고 부딪혀서 정지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줄어들려면 운동 방향은 오른쪽인데 작용하는 힘은 어디로 작용해야 되겠어요? 이 자동차 장난감에는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그만큼 시간이 작용했기 때문에 충격량을 받았다. 그로 인해서 운동량이 변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자, 1번 장난감 자동차의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 FT, T는 나와 있는데 F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충격량을 가지고 구하라는 게 아니라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지고 구하라는 얘기죠. 자, 운동량의 변화량. 자, 일대 중요한 거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에요. 자, 이 두 개의 상황이 나중이 뭐예요? V가 0 정지한 이게 나중이죠. 그래서 질량 0.1 곱하기 나중 속도 얼마야? 0. 이게 나중 값이에요. 나중 운동량 빼기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은 0.1 곱하기 속도 4. 자, 이 값은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0.4가 나오죠. 마이너스 0.4. 근데 여기에서 뭐뭐의 크기는 이라는 질문을 했어요. 뭐뭐의 크기는 이라는 말은 우리가 방향 고려하지 말고 이 방향은 자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0.4만큼의 크기의 충격량을 받았다라지만 크기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절대값을 갖고 얘기하면 되겠죠. 2번 장난감 자동차의 벽에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 받은 힘의 크기는 자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0.4다. 운동량의 변화량을 0.4다. 근데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하고 똑같다? 충격량하고 똑같다. 충격량은 뭐다? FT다. 자 여기에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대입만 하면 되겠죠.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 0.4, 충격량도 그러면 0.4, 크기는 작용하는 힘 모르지만 작용하는 시간이 0.01초 걸렸다. 따라서 힘은 40N의 크기가 작용했고 자 여기도 당연히 힘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죠. 방향은 왼쪽 방향.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사실 마이너스 40N이지만 크기만을 물어보니까 40N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여러분? 자, 다음 페이지 이제 형성평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성평가 문제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이 안에 들어갈 말은 뭐죠? 관성. 물체의 뭐가 클수록 크다? 관성은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질량이 클수록 크다. 자, 다음은 무슨 법칙입니까? 알짜임이 0이면 정지에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에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 관성의 법칙,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을 설명하는 거고요. 2번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O, X 하시오. 자, 운동량 MVP, 충격량 FT 아일랜드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델타 P의 관계. 1번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과 같다. 정의 잘 알고 있냐? 질문하는 내용이고요. 2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충격량하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 자, 옳은 설명이죠.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더라도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자, 힘이 작용하더라도 작용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결과적으로 충격량이 작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델타 P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물체의 속도가 작아지겠죠. 왜? 변화량이 작아지려면 속도가 줄어들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X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4번 이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50N 힘을 0.1초 작용했다. 충격량의 크기는 자, 이 충격량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풀 수 있냐? FT 아일랜드 자, 50 곱하기 0.1 그래서 5 뉴턴 세크.
이거는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죠. 자, 5번. 충격력을 줄이는 것과 관계 있는 거. 자, 충격력을 줄이는 완화 원리라고 하는 거. 자, 어떤 물체든 간에 V라고 하는 속도로 가고 있다가 V라고 하는 속도로 가고 있다가 우리가 뭔가 부딪히면 항상 정지하게 되겠죠. 즉 속도의 변화량은 정해져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물체가 정지하는데 충격량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로 인해서 충격량 속에 FT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T를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 얘가 어떤 정해진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작용하는 시간을 크게 하면 작용하는 힘을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작용하는 충격력을 줄여가지고 몸을 안 아프게 하거나 안 부러지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 작용하는 시간을 늘리는 과정은 우리가 푹신푹신한 것들, 모든 것들이 충격력 완화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 자동차 에어백, 범퍼 푹신푹신해서 멈추는데 좀 시간을 늘려서 작용하는 힘을 줄이는 거. 번지 점프할 때 늘어나는 줄도 역시 우리가 충격력을 줄이는 원리. 대포의 포신이 길수록 포탄이 멀리 보낼 수 있다. 자, 얘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자, 멀리 보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속도를 크게 만든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정지한 포탄을 굉장히 멀리 보내기 위한 속도를 크게 해야 돼요. 델타 P를 증가시켜야 돼요. 속도의 변화를 많이 일어나게 해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충격량을 늘리는 과정이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F와 T의 관계를 본다면 우리 포탄에 있는 화약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이 F 작용하는 힘은 화약의 폭발력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뭘 할까? 그 폭발력이 다른 데 새지 않고 포탄에다가 가는 시간을 늘리는 과정. 그래야 이 시간을 늘려야 충격량이 커져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신이 길다라는 얘기는 포탄이 이 포신이 뭐냐면 대포의 길이에요. 대포의 길이가 길수록 이 화약이 터지는 일정한 힘이 오랫동안 작용을 해서 멀리 보낼 수 있는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충격량을 늘리는 거죠. 디귿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이에요. 크게 하는 방법. 그래서 충격력을 줄이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 디귿 같은 경우 좀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6번 그림과 같이 같은 높이의 마룻바닥과 카펫에 동일한 접시를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더니 마룻바닥에 떨어진 접시만 깨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과정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되고요.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높이라고 했어요. 같은 높이. 자, 여러분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같은 중력과 속도를 받겠죠. 자, 이 접시의 처음의 속도는 다 뭐예요? 이때의 속도는 0, 이때의 속도도 0. 자, 얘가 바닥에 닿을랑말랑하는 순간, 자, 얘 접시가 깨지기 직전, 얘도 접시가 카펫에 딱 떨어지기 이 직전은 정해져 있는 높이를 낙하했기 때문에 그 낙하 거리에 의해서 속도가 결정이 되죠. 왜? 자유낙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VT 그래프에서 이 정지했던 접시가 쭉 중력과 속도 G10으로 증가하면서 특정한 이 높이, 요 넓이가 높이가 되겠죠. 이 H만큼 낙하하면서 그 시간에 따른 나중 속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얘는 충돌 직전. 자, 얘는 뭐라고요? 충돌 직전에 어떤 V의 속도를 가질 거예요. 얘도 충돌 직전에 V의 속도를 가질 거예요.
근데 이 속도 두 개는 어때요? 똑같아요. 충돌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 충돌 직전이 이 충돌 전후 과정에서의 처음 속도가 되는 거예요. 처음 속도. 그 다음에 얘는 깨졌지만 깨진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 봐요? 운동 상태로 본다면 얘는 이제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V에서 0이 되는 거예요. 카펫에도 딱 멈춰가지고 정지한 거는 속도가 0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속도의 변화량이 둘 다 어때요? 똑같죠. 속도의 변화량이 똑같아요. 자, 속도의 변화량이 똑같다. 자, 질량 곱하기 델타 V. 얘도 질량 곱하기 델타 V가 똑같다. 란 얘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자, 얘를 뭐 A의 상태라고 하고 얘를 B 상태라고 해볼까요? 그럼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다.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도 똑같고 B가 받은 충격량도 똑같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얘 작용한 힘 곱하기 시간 요 값과 B에 작용한 힘의 크기에 작용한 시간 요 값이 똑같은데 문제는 카펫에서는 이 TB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얘를 좀 낮추는 역할을 하죠. 얘는 좀 짧아지면서 얘는 커지는 효과가 일어나죠. 힘이 크게 작용하면 이 접시가 견디는 이상의 힘을 받으면 이 접시는 깨진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요 과정이 바로 6번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자, 두 OX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접시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죠. 두 접시에 받은 충격량, 변화량이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하고 같은 말이니까. 자, 받은 힘을 받는 시간은 누가 커요? 카펫이 정지하는데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같다라는 말이 틀렸고, 두 접시가 받은 충격력은 마룻바닥이 크기 때문에 뭐하다? 작용하는 시간이 짧아서 힘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깨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충돌이 일어날 때 물체가 받은 평균적인 힘을 우리는 평균 충격력이라고 한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같을 때, 지금 이 접시와 같은 상황이죠. 받은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과 충격력은, 자, 충격량이 같대요. 이게 같다. 뭐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정해진 값이에요. 그렇다면 이 F 곱하기 T는 무슨 관계예요? 하나가 커지면 줄어드는, 얘는 반비례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반비례하고, 물에 작용하는 충격력이 같을 때 충돌 시간과 충격량은, 자, 이번에는 I는 FT인데 뭐가 같을 때 어떤 두 개를 비교하는데 이 F가 일정하다, 같다라고 한다면 요 둘 사이의 관계는 시간이 커지면 충격량이 커지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여러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